테슬라는 도대체 왜 EAP를 출시했을까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누군가가 트위터로 일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좌니전입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약 9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죠. FSD를 구입하면 모든 테슬라 차량에 제공되는 오토파일럿에 크게 5가지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경로 기반으로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주행 시 자동으로 차선 변경 그리고 나들목 진출입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실행 중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자동 차선 변경, 특정 조건에서 평행, 직각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주차 기능,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를 도와주는 차량 호출 기능, 그리고 반경 약 65m 내에 주차된 차량을 특정 지점으로 불러주는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이 그것이죠. 간혹 오토파일럿을 FSD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오토파일럿은 모든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차선 유지 기능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결합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SD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토파일럿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능이 추가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갑자기 FSD 가격의 반값으로 EAP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자, EAP는 Enhanced Autopilot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FSD와 EAP의 차이점은요, 교통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제어, 그리고 도심 도로에서의 자동 조향, 이 2가지 기능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요. 이 문제는 수년째 한국에서 이 기능이 출시 예정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구가 500만원짜리인 거죠. 최근에 한국에 출시된 EAP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FSD의 기능은 100% 동일합니다. 단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FSD에서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2가지 기능 언제 출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EAP가 나올 걸 알았다면 기존 FSD 구매자들은 대부분 FSD가 아닌 EAP를 구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EAP가 나오기 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EAP 값의 2배를 지불을 하고 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고객들은 무언가 손해보는 느낌 지울 수 없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FSD를 구입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사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적지 않은 오너분들이 이 카드사의 장기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SD 기능을 이제 금융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반값인 EAP를 사도 100%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FSD 구매자들은 테슬라한테 최장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돈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는 셈인 거죠. 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EAP, FSD 이런 소프트웨어는 계정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차량에 귀속됩니다. 즉 차량의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면 그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역시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차량을 교체할 주기가 왔는데 그때도 여전히 FSD가 EAP랑 동일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을 새로 매수하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기존의 FSD를 구매하고 차량을 넘긴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EAP나 FSD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EAP를 구입하셔야 해요. EAP 구매자는 언제든지 이 FSD 가격과의 그 차액만 내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EAP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FSD도 혹은 EAP도 차량 가격 올린 것처럼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미국의 FSD 가격이 1만 불로 인상된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점에 누군가가 트위터로 일런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다른 국가에서는 FSD 가격이 언제 오르냐? 누가 트위터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FSD 베타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에 가격이 인상될 거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FSD 가격 인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신호등 인식, 정지선 인식, 표지판 인식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FSD 베타가 되기까지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론이 트위터에서 밝힌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는 FSD 베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FSD 가격 인상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물론 일론이 트위터에 말한 게 사실 개인의 의견, 오너의 의견일 수는 있어요. 리스크로 감안을 하시고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는 EAP를 구입하시고 FSD 베타 공개된 직후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도대체 왜 갑자기 EAP를 출시했을까요? 한간에는 2분기 때 이게 출시가 됐는데 2분기 때 기가 상하이가 꽤 오랜 기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말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묘안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일론이 올해 말 2022년 말에 북미 지역에서 FSD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한 바 있고 또 100만 대의 FSD 베타를 릴리즈하겠다 이렇게 공언도 했어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차별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 EAP를 출시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사실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FSD를 미리 구입하신 분들의 원성은 더 커질 것 같기는 합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한국에서 기존의 FSD를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FSD 기능 하나라도 뭔가 좀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크게 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 FSD 베타가 나올 때까지 EAP와 차별화되는 축약 기능을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쭉 가져간다? 요것 역시도 테슬라 코리아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일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신호등 인식이라도 좀 미리 풀어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신호등 인식을 학습을 하고 있는 정황도 일부 보이잖아요. 초록불로 바뀌면 움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레포되긴 했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테슬라가 한국에서의 신호등 인식을 좀 학습하고 있는 정황 발견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1년이 넘었어요. 이런 신호등을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학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이 밝혀진 것도 사실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글쎄 언제 될까 좀 계속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테슬라 코리아가 글로벌 정책이기 때문에 따른 것일 뿐 별다른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대하는 태도, 방향 이런 걸 보면은 다소 아쉬운 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업데이트할 때 릴리즈 노트에 녹색불 차임 기능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전 세계에 릴리즈될 기능이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많은 한국 오너분들이 되게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결국 이 기능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저 말고도 되게 다른 오너분들의 원성도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는 한국에서 FS를 판매할 때 그 테슬라 주문 화면에서 신호등 인식이랑 정지선 인식 기능 이거를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2019년 아니면 2020년이었을 거예요. 거의 2, 3년 전에 출시가 되었어야 하는 기능인데 아직까지도 출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마켓에 그다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도 이 FSD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큰 비용을 지불한 기존 오너분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좌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